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일이 좋을 수가 있는가? 정말 좋구나. 옛날 강원도 원주 어느 봄날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쬐며 주변을 둘러보던 채부자가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지만 사람의 성품 또한 베품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자연히 최부자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니 가세 또한 소문과 함께 번성하였다. 이런 최부자가 우연히 어느 날 아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자신 또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며 평소 생각하지도 않았던 50을 넘어선 자신의 나이가 새삼 떠올랐다. 아, 일이 되었구나. 내가 벌써 50이 넘었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과 이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인가? 이후로 최부자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으며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 생각하니 슬픔에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게 버거웠다.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길지는 않았으니 나이 50이 넘으면 노인축에 낄 정도였다. 제부자는 특히 화목한 가족들을 남기고 나이 들어 이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 생각하니 가슴에 무거운 들돌이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는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이는 최부자의 중마고에게 바둑을 두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참 진지하게 최부자의 얘기를 듣던 친구는 최부자가 너무 지나치다 싶은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뭘 그런 걸로 걱정하는가 싶어 골려줄 요량으로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허, 이보게. 나도 자네 마음을 안다네. 그런데 어쩌겠는가? 생과 사가 하늘에 뜨신 것을. 하지만 내 한 가지 비방을 들어본 적이 있네만 난 도저히 그리 못할 듯하여 시도해 본 적은 없네만. 친구의 이 말에 최부자는 귀가 솔깃하여 갑자기 생기가 돌며 채근하듯이 물었다. 그게 뭔가? 진짜 비방이 있단 말인가? 이에 친구의 마음에 이해를 주려 했는데 진지하게 묻는 최부자의 행동에 내심 당황해하며 친구는 말을 이었다. 이보게, 자네도 아다시피 요 앞에 뒷산이 산세가 웅장하여 산신이 산다 하지 않던가? 특히나 산 중턱에 가뭄이 들어도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옹달샘이 아마 영험한 기도처라지. 산에 산신이 매일 물을 마시러 해시 무렵이면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하더군. 여보게, 해시가 되거든 추위를 물리고 그곳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지 그러나.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 않던가. 한 100일 기도를 해보게. 필시 효험이 있을 게야. 헌데 난 무서워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구먼. 그러다 산짐승에라도 물려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겠는가. 친구의 말이 긴가민가 했지만 사람이 간절하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린다고. 그날부터 해시가 되면 최부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친구가 말한 그 옹달샘을 찾아가 진심을 다해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100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요. 그저 80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여러 날 밤길을 몰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문간방 청지기의 기뜸에 아내는 기도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사랑방으로 들어오는 남편과 마주했다. 여보시오, 영감. 내일 모레가 한갑인 나이에 어찌 밤바람이 나신 거요. 아이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러시오. 그만하시구려. 제부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을 오해하는 듯하여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많은 사실을 말하였다. 어허, 부인. 어찌 나를 그리 의심하는겨요. 나는 오직 당신뿐이라오. 내 밤마시를 나가는 것은 우리 부부의 장수를 빌러 뒷산 옹달샘을 찾아 치성을 드리느라 그렇게 됐소. 남편으로부터 그간의 여차한 얘기를 들은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늦은 밤이라 산짐승이라도 맞닥뜨릴까 걱정이 되었다. 에휴, 걱정이요. 그만하시면 안 되겠소. 하늘이 정해주는 목숨,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냥 받아들이며 재미있게 삽시다. 길든 짧든 그것이 그리 중하겠어요. 부인, 내 기왕 시작했으니 기한은 채워보려 하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오. 이후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 아내는 다른 이들에게는 항구하고 남편의 밤 나들이를 챙겼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시에 맞춰 뒷산을 오른 지 두어 달이 지났다. 하지만 옹달샘 앞에 해시가 되면 나타난다는 산신령은 본 적도 없으니 친구의 비방이라는 것이 혹여 자신을 놀리는 농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재차 마음을 다잡고 처음 먹었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치성을 드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부자는 평소보다 더 길게 옹달샘 앞에서 치성을 드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나이 80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성을 끝마치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제부자는 내가 부질없는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난데없이 허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채부자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부지불식간에 마주한 노인 앞에서 채부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 뒷걸음쳤다. 어허, 뭘 그리 놀라는가? 나를 그토록 보고자 하니는 자네가 아닌가? 자네가 지난 100일간 온갖 성심을 다해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딱해서 와본 것일세. 노인이 산신령이라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에 채부자는 노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소원을 다시 말했다. 신령님, 제발 미수를 넘길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영험을 내려주소서. 채부자의 소원을 들은 노인은 잠시 딱하다는 듯이 채부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일이 안타까울 수가 있나. 내 자네가 평소 이웃에게 선의를 베풀고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아내만. 자네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게 되었네. 아니, 신령님, 어찌 그래도 지난 100일간 치성을 드렸는데 너무하십니다요.
제부자가 크게 낙담하여 울상이 되니 노인이 거듭 닦아다는 듯이 말했다. 여보게, 자네 사정이야 딱하지만 앞으로 8달 뒤면 호안으로 황천으로 향할 운명이라고 이미 명부에 글이 올랐는데 낸들 어찌하겠나. 남은 세월이나 충실히 지내고 운명을 받아들이게나. 노인의 말에 최부자는 낙심천만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연실색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올려다보니 이미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당최 상신령이 해준 말이 믿겨지지 않아 최부자는 허탈한 심정으로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날이 밝으니 어젯밤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긴가민가 하였다. 하지만 산신령으로 여겼던 노인의 남긴 말이 너무나 생생하니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찜찜하였다. 마침 바둑을 두러 친구가 찾아오자 답답한 마음에 최부자는 간밤의 일을 이실직고했다. 최부자의 말을 듣고 친구는 믿기 어렵다는 눈치였다. 최부자를 달래주려고 농으로 했던 말을 최부자가 자신의 농을 농으로 받아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골려줄 요량으로 최부자를 달래듯 말했다. 여보게, 뭘 그리 하늘이 묻어질 듯 걱정하는 겐가? 일이 그리 되었다면 세상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치성을 들여 사정이라도 해보게나 그려.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해주니 최부자는 화색이 돌아오며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했다. 그날 밤부터 다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옹달샘 앞에서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치성을 드리길 100일째 되는 날, 지난번 보았던 노인이 다시 최부자 앞에 나타났다. 어허, 딱한지고. 내 그리 일렀건만 내 말을 허투루 들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었고 청기를 아신다면 필시 그 액을 피할 비방도 아실 듯하여. 신령님, 제발 가엾게 여기시어 호환을 피할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최부자의 청이 간절하니 노인은 혀를 차며 달래듯 말했다. 어허, 내 일개 산 하나 지키는 몸인데 어찌 명부의 일을 좌지우지하겠나. 내 말을 그리도 못 믿는다니 자네를 해할 호랑이와 대질시켜 주겠네. 노인이 이리 말하고 호랑이를 부르자 잠시 후 어디선가 화답하듯이 으르렁대며 화등잔만한 눈을 번뜩인 채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호랑이였다. 호랑이를 눈앞에서 난생 처음 대한 최부자는 오금을 펴지 못하고 사시나물 떨듯 그 자리에 엎드려 꼼짝 못했다. 이어서 노인이 호랑이를 마치 강아지 대하듯 쓰다듬더니 말했다. 얘야, 네가 5달 후에 물어갈 사람이 바로 이 사내더냐? 호랑이는 마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이 최부자를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최부자는 두려움에 더욱 몸소리치듯 떨었으며 그 모습을 치근한 눈으로 바라본 노인은 호랑이에게 다시 말했다. 얘야, 네가 명부의 명을 받들어 저 사내를 데려가려 한다지만 대신에 커다란 황소를 데려가는 것은 어떠하냐? 내 저자가
딱해서 그러느니라. 노인이 이리 말하니 호랑이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에 노인이 황소 10마리를 제시하니 또 고개를 흔들었고 다시 황소 100마리를 제시했음에도 역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호랑이가 완강하자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을 이었다. 녀석, 고집이 세기도 하구나. 내 너의 의중을 알았으니 그럼 이 사내 대신에 젊은 신랑을 데려가는 것은 어떠하냐? 이 말에 호랑이는 갸우뚱하며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든 후에 크게 포효하며 사라졌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식은땀에 한기를 느끼며 간신히 정신을 차린 채부자가 노인에게 100배 치사를 하자 노인이 말했다. 여보게, 안 된 일이네만 자네를 대신하여 젊은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유가족에게 그만한 보은을 해야 할 터 어떠한가? 신령님, 여부가 있습니까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유가족에게 전해 보은하겠나이다. 그렇게까지야. 5달 뒤에 충청도 충주에 장가드는 젊은 신랑이 있을 테니 호환이 있거든 자네가 지닌 재산 반을 떼어 유가족에게 주도록 하게나. 꼭 약속을 지키게. 알겠는가? 제부자가 고마운 마음에 머리를 조아린 후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후로 제부자는 근심이 해결된 듯하여 마음이 평온해졌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즐겁기조차 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 5달이 다 되어가자 제부자는 노인의 말이 자꾸 되새김질이 되었으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급기야는 마음이 무거워지니 한숨이 늘어나고 식욕마저 떨어졌다. 어허, 내 욕심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뜻도 펼치지 못하고 사그라들겠구먼. 이러다 천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새파랗게 젊은 새 신랑이라 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채부자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가산의 반을 문서로 만들어 챙기고 행장을 꾸려 산신령이 일러준 충주로 갔다. 주막에 짐을 풀고 사방에 수소문하니 과연 열흘 뒤에 이 마을 신부댁에 장가 들러오는 나이 20의 신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숙소에서 그날을 기다렸다. 숙소에 들어앉아 제부자는 혼산날을 기다렸으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여전하였다. 젊은이가 자기 대신에 호환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시간마저 속절없이 빨리 흘러가는 듯했다. 어허, 사람으로 나서 이 정도로 다복하게 살았다면 더 무얼 바라겠는가? 내 여지껏 내 삶을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는가? 되었다. 호랑이에게 신랑은 놔두고 나를 데려가라고 하자. 제부자는 이리 결심하고 혼산날이 되자 미리 알아둔 신방 마루 아래로 기어들어가 호랑이가 오길 기다렸다. 신방에 불이 꺼지고 밤이 깊어지니 사방은 고요하였으며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쿵쿵대는 가슴을 붙잡은 채 대기하고 있던 채부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긴장이 풀어지며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신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방문이 열리더니 신랑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제부자는 놀라 당황하며 자기도 모르게 아 하는 단성 소리에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제부자는 좋지 않은 예감에 겁이 덜컥 났다. 방 안에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 밖으로 나왔을꼬. 신랑이 뒷간으로 들어가자 제부자는 초조해졌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더욱 조용해지더니 집채만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바로 지난번에 보았던 그 호랑이임을 알아보고 제부자는 마루 밑에서 나와 호랑이 앞에 나서려고 몸을 움직이려 애썼으나 제부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지에서 힘이 빠져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 소리라도 내어 호랑이를 붙잡으려 했으나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호랑이가 신랑이 들어가 있는 뒷간으로 몸을 쓱 들이밀었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최부자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마루 밑을 기어나와 신부집을 벗어나 도망쳤다. 숙소에 다다르자 겨우 진정이 된 최부자는 후회가 밀려왔다. 어허, 그리 다짐했건만 이 한 목숨 부지하려고 이리 주랭랑을 치다니 내가 이럴 수는 없지.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최부자는 신랑의 안위가 염려되어 날이 밝자 신부집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중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 초래치는 신부집에 무슨 병고가 없었는지 물었으나 알지 못했다. 신부집에 도착하니 이른 아침이라 전날 잔치로 인해 피곤했을 식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다. 제부자는 기억을 더듬어 신방 근처의 뒷간을 찾아보다 아연 실색했다. 그곳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숨이 끊어진 채로 사지를 쭉 뻗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가 이 지경이 된 것을 보고 놀란 채부자는 신랑은 어찌 되었을까 하고 염려되는 마음에 서성이는 중에 마침 눈을 비비며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냥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용력을 지닌 인물로 보였다. 제부자가 신랑과 통성명을 하는 중에 죽은 호랑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놀란 눈으로 신부의 아버지가 어인 일이냐고 물으니 신랑은 태연히 말했다. 아, 예, 아버님. 간밤에 뒷간에 앉아 있는데 이 녀석이 아가리를 들이밀며 귀찮게 하길래 저리 해치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최부자 역시 놀랐다. 최부자는 중단했던 말을 다시 이어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내 못할 짓을 했네 그려. 정말로 미안하이. 얼떨떨해하는 신랑에게 최부자는 그간의 자초정을 얘기하니 신랑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미련한 것이 무겁기는 엄청 무거웠으나 별일 아닙니다. 그리 미안해 하실 일도 아닌 듯합니다. 허허. 제부자는 태어난 신랑의 모습에 예삿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전전긍긍했던 자신의 타는 속내를 감싸주는 신랑의 말에 크게 감복하여 준비해온 재산의 반을 신랑에게 전했다. 아니, 어르신, 어찌 허황된 말에 이리 아까운 재산을 처음 보는 어린 놈에게 주십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닐세,
자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미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마음 먹은 지 오래되었다네. 자네의 기상이 남달라 훗날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라 믿네. 이리 뒷마무리를 하니 최 부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결 가뿐했다. 최 부자는 혹 자신의 정성에 신령이 감동하여 자신에게 일부러 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또 그와 동시에 훌륭한 젊은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리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도 최 부자는 이웃에게 정을 나누며 80이 넘도록 장수하였다고 한다. 한편 최 부자를 구한 젊은이는 훗날 국난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선 임경업 장군이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